이거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2002년도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제가 막 망한 게 무지 많았거든요. 참 그건 내가 한 번도 얘기를 우리 회사에서도 참 개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하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식당도 해봤거든요. 식당도 잘 망하더라고. 그래도 망했지. 다 망했어. 그래서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후배가. 그래서 일본에 택배박스를 팔고 싶은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그때는 이제 부상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제가 뭐 일본에 세팅 다 할 수 있었던 건 저밖에 없었으니까. 2007년도까지 이걸 이제 키운 거예요. 키웠는데 이제 걔가 자본도 되고 저는 이제 뭐 경영을 된 거잖아요. 또 경영도 했지만 제가 돈도 막 대줬어. 나중에 어디서 끌어와서 돈 안 되더라고 지금. 막 끌어냈어요. 그래서 2007년도 되니까 이제 회사가 된 거예요. 모양이. 근데 꿈이 달라집니다. 얘는 택배 박스를 전 세계에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택배 박스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어요? 이 안에 박스가 무지 많단 말이에요. 이게 20kg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택배 박스가 20개야. 저거를 일본에 어떻게 팔겠어요? 일본에 창고를 하나 빌려요. 그리고 택배 박스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미리 갖다 놓고 팔아야 돼. 이거는 40피트 컨테이너 작업해 본 분 계세요? 제일 큰 게 40피트 하이 컨테이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저쪽까지 먼데 8월 달에 박스 쌓아 보셨어요? 630개 박스를 택배 박스에 가득 채워서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도 일을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나이도 있었고. 근데 눈치 보이잖아요. 그럼 막 직원들하고 같이 막 택배 박스 나르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픈 거야. 무거워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게 택배 박스 너무 힘들다. 그만 이거 말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야 우리 인쇄업 하자. 인쇄업은 명함은 작잖아요. 인쇄업 하자. 그리고 그때도 제가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아 해외 직판 대행업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된다. 택배 박스를 영국에 팔아서 뭐 할 거냐. 진짜 좀 그만하자. 그랬는데 얘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야. 택배 박스를 전 세계로. 그래서 아니 뭐 해라. 나 이거 안 할래. 난 택배 박스 안 하고 대신에 내가 거기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쇄업 분야를 내가 하겠다. 네가 내가 권리를 다 포기할 테니까 1년 동안 돈을 대줘라.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 혹시 나오면. 근데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이 친구. 차별화된 품질의 골판지 박스로 그만뒀습니다. 디젤 이것도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제가 지은. 지구를 즐겁게라는 뜻의 지질. 제가 만들 때는 지질대다 할 때 지질이었는데 이제 붙인 거죠. 지구를 즐겁게. 읽어볼게요. 차별화된 품질의 친환경 골판지 박스를 일본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고 일본, 영국 법인으로 수출을 접는 택배 박스를 이 친구는 진짜 영국에 수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택배 박스 40피트 컨테이너로 30일 걸려서 영국까지 보내서 팔 수 있겠어요? 이 친구는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실패 사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다음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더라고. 아니 경영 능력이 별로 없죠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해도 잘 망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으로 파는 거는 일단 경쟁력이 되니까 일단 뭐 우리 게 최고니까 일본 가면 그러는 거지. 뭐 무슨 성공한 사람한테 특별한 그게 있겠어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 별로. 아니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거지. 이것만 하지 마라. 한국에서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집어서는 한국에서 해서 성공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일본이나 외국 가는 게 훨씬 쉽다는 뜻이죠. 유망 업종은요? 일본으로 갈 때? 아니 뭐 해외.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제 거 팔기도 바쁜데. 다만 그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것부터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명함은 유명 업종이에요. 근데 명함 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보험은 사양 산업이니까 어떤 사람은 보험 가지고도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친인척만 먹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자기가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회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자동차 한 대도 못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망하다 저게 유망하다 함부로 얘기할 건 못 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아는 거죠. 아 이게 일본에 가서 경쟁력이 있나? 아이씨 이게 일본은 안 되겠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될까? 러시아에 가면 될까? 이걸 조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럼 이번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저처럼.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안 되는 건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건 확실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아니 똑같은 노력 갖고 일본 가면은 일본의 이름은 에드프린트잖아요. 에드프린트 제품은 싸고 좋아요. 이 소리 듣고 사는데 한국에서 팔아봤자 옆집에도 그런 거 팔아요. 이런 소리 듣고 뭐하러 사냐고. 그런 걸 뭐하러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제품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명함 같은 거나 뭐 실사 출량모 같은 거 무지 좋죠. 어쨌든 무지 좋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도 일본에서 잘 마진 안 나오면은 우즈베키스탄 가시라니까요. 그게 택배 박스를 갖고 영국 간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문제지. 저도 다 했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일본어 잘하는 거 같잖아요. 제가 지금 일본어 지금도 못해요. 읽는 것만 대충 하고 그럼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알면 더 좋지만. 명함이 일본에서 현지 소비자 한 통에 얼마에 팔립니까? 소비자 지불합니다. 2,300엔, 2,500엔 뭐 이렇게 팔리는데 그 속에서 이제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별도로 받거나 뭐 같이 받거나 뭐 그거는 그 회사 정책인데 어쨌든 한 2,000엔 정도에 파는데 우리는 1,200엔에 팔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이 똑같은 우리 소비자나 그 소비자나 똑같은 소비자니까. 그럼 지금 명함 천국 같은 경우에 한 11,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가격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뭔 차이가? 명함 천국에서 명함 한 통에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제작비는 4,000원이잖아요. 명함 천국에서 할 테니까 우리 소비자한테 받는다. 예, 11,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소비자는 한 12,000원 정도. 그건 우리가 파는 거는 12,000원, 일본 업체는 23,000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에드프린트에서 일본 소비자가 에드프린트에서 주문했을 때 12,000원. 12,000원. 문제 어쨌든 간에 택배비는 조금 더 나가는 거고 한국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근데 명함 같은 거는 하청 주면은 명함 천국 가격보다 조금만 더 비싸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구조,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따로 얘기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더재미닷컴. 자, 적지 마셔요. 왜냐면 저기 다 있는 건데 적으면 속만 아파요. 왜냐면 아까
티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 힘드니까 설명하는 거지 뭐 여기 안 오셔도 사실 그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시긴 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풍부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이트 운영자가 이 사람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죠? 500만 원어치 들고 가서 500만 원 받고 들어가서 5년이 지난 지금 2012년 전에 5년이니까 2007년에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5년이 지난 지금 600억 원을 벌어본 거잖아요. 매출. 이 사람들은 한국 옷을 중국에 파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사가 좀 과장됐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실수를 할까봐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NHN이라는 네이버에서 분리된 회사가 NHN 엔터테인먼트예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죠. 8월에 93억 원을 주고 인수했대요. 에이컴메이트를. 93억 원 번 걸까요? 2위 업체, 어쨌든 절대 주주는 에이컴메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5년, 7년 해가지고 93억에 팔았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3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앞에 거하고 좀 기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300억 이상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의 옷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사이트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분 기사를 써줬어요. 여기다가 유현진 선생님보다 강철용 씨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그저께 메모가 온 거예요. 저 에이컨메이트의 강철용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저를 영웅이라고 써줘가지고 누군가 봤더니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상해에 오시면 제가 점심 맛있게 사드릴게요.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 써놨냐면은 저야 뭐 팀장들이 워낙 좋고 팀원들이 워낙 좋아서 성공했지만 한국에 있는 다른 업체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뭐 여술은 사장님께서는 다른 업체도 도와주시고 참 훌륭한 일 하신다 그러는데 참 낯뜨거워요. 그런 얘기들. 솔직히 저도 비즈니스잖아요. 여러분 모아놓고 입점해서 하라고 지금 설득하는 중인데 무슨 대단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착하게 해요. 잘하시라고 진짜 헌신적으로 도와드리니까. 근데 이런 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상해에 창구가 무지 큰 게 있대요.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뭐냐? 한국 동대문에 있는 옷을 다 올려요. 중국 사이트에. 그 자동 번역기를 이용해서 올리나 봐. 번역도 대충 해서 올려요. 그래서 10만 개든 20만 개든 100만 개든 한국에서 나오는 동대문 옷은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싸고 좋으니까 사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한국 동대문의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동대문으로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명함 주문을 받아서
여기서 포장해서 일본 소비자한테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서 보내고 일본 법인은 그냥 서류로만 내가 받았다 일본 국내 배포하는 거야 이렇게만 하고 자기 손도 안 대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무서우냐? 첫 번째는 재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지금 전부 사진만 올렸지 자기는 물건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품절 나면 어떡하냐? 그럼 품절 났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소비자한테. 문제 없잖아요. 한국에서 품절 날 수 있는데 뭐.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클레임 걸리면 어떡하냐? 그거 가지세요. 그거 또 하나 주겠죠. 뭐 싼데. 그래서 재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미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는 나중에 돈 줄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딴 데서는 몰라도 인터넷 거래할 때는 다 돈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사기가 너무 많대잖아요. 중국 사기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자기 아버지를 봐도 진짜인가 가짜가 확인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100위안짜리 보면 뭐 햇빛에 비춰본다 그러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위패를 받을 우려가 없어. 전부 다 온라인 결제니까. 세 번째는 매장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장사할 때 재고가 없고 미수가 없고 매장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장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원래 600억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걸 하시라는 거죠. 이분이라고 뭐 대단했겠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달랑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오죽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싸니까. 싸고 좋으니까. 그냥 팔린 것 뿐이거든요. 누가 사줬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는 거지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우선 특별하게 자기가 잘나는 게 아닌 거예요. 메드 인 코리아. 동대문 옷이라니까요. 동대문 옷이 거의 중국 거잖아요. 그래? 아닌 것도 많은가 본데. 뭐 한국 거. 부산 한국 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다품종 소량 생산품에서는 한국 거 많아요. 아직. 질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사실 지금까지 소개시켜주시는 그 제품들은 가격 대비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파는 그 물품의 가격보다 한국에서 제조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뭐 나중에 물론 저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 그쪽에서 팔리는 그 현재 가격보다 더 싼 걸 찾아서 팔아야 그게 사업이 되는 거지. 그럼 예, 안 그러면은 좀 어려운데 그건 이제 각자 찾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품질을 좀 올려가지고 팔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격은 높게 받는데 상대적으로 품질이 더 좋다 뭐 이런 식까지 계획을 그렇게 팔 수 있으면 최고고요. 예를 들어서 마진 넉넉하게 받고 품질도 좋고 소비자가 그렇게 사주면 그렇게 파시는 거고. 저는 철저히 박리담의 전략 구사해요. 왜냐? 한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일본은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데 왜 비싸게 받냐? 싸게 받고 많이 파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 철저히 그 전략 써요. 그리고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한국에서 사업하는 생각을 버리고 4,500만 명, 또 일본은 인구만 해도 1억 3천만 명이지만 경제력 차가 구매력이 한국보다 5.5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싸게 확 풀어버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이소 전략이잖아. 다이소가 먹혔잖아요. 나는 웬만하면 그렇게 파셔라. 근데 이건 정말 내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건 브랜드에 준하는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드는 가방은 누구도 못 따라해요. 이런 거 비싸게 파시면 되는 거죠. 이건 가격 전략이고
우리도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우리는 팀제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에어 간판 팀은 또 에어 간판 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싸게 내놨다가 인건비도 못 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하고 좀 비싸게 하자고 안 팔리면 또 낮추고 뭐 별 생쇼를 다 해요. 근데 그거는 전략입니다. 전략. 명함을 처음에 일본에 진출시켰을 때 980엔에 팔았어요. 1300엔에 팔아도 최저가였어요. 근데 980엔에 풀어버렸어요. 왜냐? 마음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전략입니다. 그때는 980원에 파셨다가 지금 좀 조금씩 올렸어. 조금 올리는.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지금도 700엔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마진이 좋은 거잖아요. 4,200엔에 만들어서 7,000원에 팔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량이 늘어나면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환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올라갈 때도 있지만요. 근데 그 환율에 어떤 마지노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현재 그 여론에서 버틸 수 있는 그 가격? 그거는 이제 매출하고 상관이 돼 있거든요. 매출이 많으면 환율이 100엔 800원도 버텨요. 우리는. 근데 지금 수준이라면 100엔 900 한 2, 30원 정도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 달 매출이 좀 괜찮기 때문에 100엔 900 한 2, 30엔까지는 버틸 텐데 그 이하일 때는 굉장히 고단한 일이 생기죠. 근데 일본에서 구매를 하면요, 그 계좌 어디 일본에 있는 계좌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이 되나요? 그럼 그걸 한국으로 환전할 때는 이제 세금 같은 거 어떻게 되나요? 세금 규정대로 법에 정한 대로 다 처리하면 돼요. 법에 다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우리 일본 법인에다가 수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형식에 따라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수출 신고 다 하고 거기서는 수출 대금을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엔화로 지급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일본에는 세금 내는 거 일본도 독립법이니까 다 세금 내요. 일본 법에 따라서 거기는 내고 우리는 한국 법에 따라서 내고. 그럼 법은 절대 법은 꼭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혹 하는 경우가 환치기에 걸릴 수 있어. 환치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난 환치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경각심이 없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 막 돈이 없었어요. 근데 막 급하게 바꿔야 되는 보내야 되는데 이게 보내는 게 힘들었다고. 그때 막 경험이 없어서. 그랬더니 막 그쪽에 일본에 있는 친구가 야야 편한 거 있어. 환치기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 그래서 환치기를 했어요. 죄의식도 별로 없고 환치기 하면 돈도 더 많이 주잖아요. 그게 5년 뒤에 나오더라고요. 걔가 잡힌 거예요. 걔가 잡히면서 통장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치기 한 경험이 있으시죠? 네. 벌금 얼마입니다. 네. 그리고 돈 갖다 줘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 하면서는 법을 어기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러면 온라인 상거래 하면서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지사들 일본 피지사 붙이는 거. 저희는 얼마 정도 한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한국 옷을 중국에 판매하는 업체 보여드렸는데 이건 한국 옷을 일본에 판매하는 업체예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티콘에 다 있어요. 다 올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실체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 이 업체의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종합해보면 연간 일본에 한 500억을 한다고 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업체는
다홍이라는 업체, 다홍. 잘 안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업체가 3,800개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이렇게 파는 업체가 얘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쇼핑몰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아이템 해보고 싶으세요? 주소, 동경, 시부야구.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옷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시부야에서 하고 전화했더니 일본 전화, 일본에서 일본 원어민자가 받고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일본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걸 이렇게 만들면 한국에 똑같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국에 팔 수 있는 거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간에 껴서요. 가격차도 잘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 팔거나 일본 거를 중국에 팔거나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전화하면은 일본 원어민자가 받고 주소도 여기고 결제도 전부 일본 결제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성 의류 하다 보니까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남성 의류를 또 열었어요. 디홀링 맨즈라고. 저보다 더 빨리 하는 거죠. 이분들 훌륭한 것 같아요. 만나보고 싶어요. 디홀릭을 운영하는 회사가 다홍이라는 회사인데 이 다홍이라는 회사가 좀 전에 디홀릭 그 다음에 디홀링 맨즈를 운영하는데 시상치라고 중국 사이트를 또 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게 훨씬 더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쨌든 제가 만든 거지만 직접 진출한 경우죠. 아까 명함 20일 제가 보여드렸었죠. 명함 20일도 직접 진출한 거예요. 이 사이트도 한국 사이트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이트. 이미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홍에서 만든 중국에 입점한 거 아니에요? 한 거는 그런 뭐 타오웨이나 타오바오나 독립 사이트. 직접. 자기가 직접 사이트 여는 거지 타오바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판매 방식에서 라쿠텐에 입점하거나 타오바오에 입점하는 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돈 번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11번가 들어가서 돈 벌 방법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 사람들도 라쿠텐 들어가서 장사 못해요. 왜냐? 15만 개라니까요. 사이트 가게 수가. 거기 들어가서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미 한국 업체면서 일본에, 한국 업체면서 중국에 자기가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성공했어요. 편하게 잘.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트도 무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떠벌리지 않아요. 왜냐?
알려서 좋을 게 없어. 괜히 또 갔다가 판다 그러면 자기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저는 막 소개하는 거죠. 왜냐? 저는 비즈니스가 그게 아니니까. 저는 티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니까 저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왜 자꾸 알려서 장사를 방해하냐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티쿤이라는 여러분이 저희를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진출하면은 수수료 매출의 10%를 저희들이 받아요. 큰 비즈니스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큰 비즈니스니까 저는 저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한국 중소상공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국에서 어차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지금 부채 총액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거 터지면 정말 제2의 IMF 오거든요.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IMF 시절은 뭐 저도 뭐 겨우 98년도 사건이니까 16년 전에 불구하고 저는 뭐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IMF의 타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쓰라렸잖아요. 명태자들이 계속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있기 전에 최소한 자구책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솔직히 얘기해서 IMF 오면은 대박 나는 회사예요. 진짜. 왜냐면 IMF 오면은 원엔 환율이 바뀌잖아요. 지금 100엔 930원이 100엔 1600엔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박이에요. 해외 진출은 그런 장점도 있어요. 또 정부에서 도와주잖아요. 왜냐면 부가세 10% 안 받잖아요. 환불해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런 것처럼 해외로 진출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조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비즈니스를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는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서 경쟁이 치열한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전자상거래업이 각 나라 안에서는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면은 튀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한국 들어오고 아마존이 일본 들어가고 아마존이 중국 들어가고 그러는 거고요. 라쿠텐이 한국 상대로 서비스하는 거고 중국 상대로 서비스하는 거고 미국 상대로 서비스하는 거고요. 타오바오가 한국에 지사 열고 알리바바 열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국에 11번가가 인도네시아에다가 지사 열었잖아요. 태국에 있는 쇼핑몰을 사버려요.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추세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국내에서는 이미 큰 메이저 쇼핑몰들이 다 영토 분할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누구나 다 그러죠. 나는 될 거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쉬운 데서 쉬운 땅에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차라리 한국서 하지 마라. 인도네시아로 갈 생각하시고 중국 갈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해외 직판 사업을 도와줘요. 각국 정부가 지금 각 나라 쇼핑 사이트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바보들이서 그렇지 이거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뭐 알리바바에 입점한다 그러면 300만 원 지원하고 막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지시라 그랬더니 내가 화가 나서 나를 줘야지 거기다가 주냐고. 우리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내가 이게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를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해외 진출을 위해서 방금 여기 쓴 거 보면 직접 진출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진출은 뭐냐? 내가 일본에 법인을 열고 내 사이트를 여는, 좀 전에 보여줬던 몇 개의 회사들은 다 그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일본에 사이트를 열고 내가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판매 대행사를 끼고 넘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판매 대행사.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고객 응대도 해주고 일본의 쇼핑몰도 만들어주고 발송도 해줄게. 이런 업종이 생겼단 말이에요. 판매 대행업이거든요. 이런 데를 이용하면 안 돼요. 왜냐? 자기들이 팔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각각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판매 대행업이 하다 보니까 드디어 무역협회에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입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팔려요. 하여간 왜 안 팔리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절대 안 팔려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행업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해외에 진출한 직판업체 리스트예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보충 좀 해주세요.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이에요. 직군, 저희를 통해서 나간 회사들은 이 정도 되는 거죠. 러스룬에서 에드프린트, 마쿠마쿠, 에드사인, 그 다음에 가방쟁이. 이거는 내일 오픈해요. 내일 오픈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픈한대요.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이게 나가도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 듣는 건, 그거는 어차피 내일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할 텐데 그때는 돈을 받을까 싶어요. 패션포유, 이건 진출한 업체인데 사업이 안 돼요. 잘 못해요. 너무 못해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헤매고 있나. 여기는 좀 그럴듯하게 해요. 여기는 택배박스 파는 회사니까 잘해요.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를 입점한다고 해놓고 괴롭히는 회사들이에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우리 손님한테 몇 개 팔 것만 궁리하고 있어. 왜냐?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간 업체들 리스트고요. 여기 가보면은 이건 비밀 문서가 아니라 티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가셔서. 이거는 자기가 직접 진출하는 업체. 에이컨메이트, 지즐, 다홍엔지에서 세계, 명암천국 이런 데는 자기가 직접 진출한 거예요. 우리 도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플랫폼. 티콘이 이 진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해 안 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거니까. 지오시스라고 눌러볼까요?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냐면 이 사이트를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큐텐. 큐텐은 G마켓 사장이 구형